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노사 대립에 결국 공안당국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정부 공안대책회의가 열린 뒤 노조 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철도 파업, 속보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때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이철 전 의원님 스튜디오에 출연해 계십니다. 관련된 내용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철도노조에 후원금도 보내시고 또 지지 취지의 그런 글도 보내셨더군요. 어떤 뜻으로 보내셨습니까? 예, 철도가 사실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았죠. 네. 저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철도나 철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네.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인상을 가지고 철도공사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철도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데 정부가 그걸 악용하고 오히려 정부가 만든 그런 부채나 적자를 가지고 철도가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뒤집어 씌우고 네. 그런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후원금 낸 것도 그런 미안한 마음의 어떤 일환이고 또 이번 파업이 파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철도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더구나 그럴 거고. 노조 스스로도 그렇겠죠. 그렇죠. 가급적 피하려고 하겠죠. 예, 어려운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다른 파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 때문에 파업을 하는데 이번 철도 파업은 국민철도를 지키자. 철도 민영화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이유 있는 파업이랄까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파업을 하고 있고 그 길이 참 어려운데도 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국민 많은 분도 거기에 적어도 이유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 명분에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하고 있는 이 파업 명분에 공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 이 박근혜 정부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다. 명분이 없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으로서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인지.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기막히고 억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누구냐 할 때 네. 잘 운행되던 철도, 성실히 근무하는 철도인들을 자극하고 이렇게 파업까지 몰고 온 건 정부입니다. 100% 정부가 만든 파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스발 KTX 민영화를 하겠다 네. 하고 발표한 게 정부였고, 네.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또 수스발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이유도 기가 막힌 거였죠.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중에 가장 알짜배기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알짜배기 수서발 KTX를 따로 분리해서 네. 민간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건 도저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죠. 네, 적자가 있는데 알짜배기 부분을 빼겠다.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나니까
알짜배기 다른 사업을 붙여주겠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면 어느 국민도 어느 누구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지금은 민영화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통령께서 프랑스 가서 불어로 연설을 하셨다고 하죠. 철도를 개방하겠다. 여기에 철도는 공공재고 네. 공익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랑스 자금이 들어오든 미국 자금이 들어오든 또는 뭐 연기금이 들어오든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 자금이 들어올 때는 그건 명백한 민영화입니다. 이건 뭐 민영화 이해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할 철도야. 그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건 민영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사실관계 부분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잠깐만 그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발언한 내용은 뭐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 철도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조달 협정 그 부분 처리를 그러니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이 철도 민영화로 이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회사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거기에 공공적인 성격의 자금 말고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적자가 많이 나니까 네. 이 알짜배기 회사를 별도로 분리하고 네. 거기에 59%를 다른 자금에 배정을 하겠다. 네. 철도는 손대지 마라. 41%만 그 이익금을 가져가든지 운영권을 주겠다. 한다면 거기에 그 논리 적자가 나니까 이 수서발 KTX는 별도로 분리하겠다 하는 것은 견강부회랄까 억지죠. 네. 도저히 맞지 않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자체가 저는 민영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법의 전문가들한테 좀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도 네. 지금 필수 공익사업장이라고 해서 네. 철도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원은 남겨두고 파업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가 불법인지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신정부가 들어와서는 참 기맥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원 정부가 상당 부분이 국가기관이 동원돼 갖고 네. 부정선거를 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일탈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철도 파업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지 그건 저는 잘 물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기맥힌 그런 용어를 많이 동원을 했는데 불법이다 하는 것도 혹시나 그런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근로조건과 무관하다. 이것은 뭐 정부 정책이나 또는 그 사측의 경영 정책과 관련된 일이지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아예 파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볼 때는요. 네. 근로조건이 아니라 국민의 철도를 지켜주겠다 한 이런 파업이 오히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명분이 좀 더 크다. 네. 근로조건이나 임금 가지고 투쟁하고 국민의 발을 묶고 드는 것보다는 국민의 어떤 그 공공재 철도를 지키겠다고 나선 건 어떤 면에서는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의원님 코레일 사장 지낸 시점이 참여정부 때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던가요? 2005년 가을부터입니다. 네. 네. 그때도 철도 경영 효율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얘기됐던 철도 경영 효율화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효율화 네. 차원이 다른가요? 아니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효율화는 그 당시에도 큰 명제였죠. 그래서 저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 이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은 연단에도 서지 않고 예. 정말 물리적으로 평면적, 수평적 대화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현장에 많은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효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원들도 경영자의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경영자도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효율화됐고 경영 평가 이런 데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물론 직원들이 전부 만든 겁니다만도 아무튼 그 당시에도 효율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지금도 아직 효율화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끝없는 요구기도 합니다. 물론 그 효율화 될 부분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또 직원들도 철도 직원들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예. 효율화 때문에 수습할 KTX를 별도 분리하겠다 하는 것은 억지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재임 시절에 그 철도 경영 효율화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른바 이제 그 노동자들과의 소통, 현장 노동자, 다른 뭐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뤄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지금은 뭐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다르다고 물론 보시는 그 건가요? 당시에도 아무래도 노사관계 네. 또 대정부 관계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저만 해도 2번이나 파업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네. 전반기 파업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파업을 겪었고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 네. 또 한 번 파업을 했는데 그럴 때는 노조원 누구도 거기에 파업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파업 말씀하시는 2007년도 기억이에요. 그런데 저 2만 5천 명 가까운 노조원들이 파업을 선언을 했는데 파업 현장에 조합원 6명만 나왔어요. 그건 대단히 실패한 파업. 노조원들도 명분 없는 파업, 동의하지 않는 파업은 절대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는 직원들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면 효율화되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효율화를 이루고 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정부의 컨트롤, 정부의 어떤 가자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다. 국민의 그 재산인 철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 관련 집회를 하는 거 보면 최소한 수천 명이 모이고요. 뭐 많을 때는 10,000명 넘게도 운집하고 하더군요. 국민들의 어떤 호응이요. 한 번도 이런 적극적인 지지하는 이해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본 적이 없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파업을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철도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습니다, 우선.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파업을 하고 국민들은 또 어려운 환경에서 파업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는 그건 참 특이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 하나 들어온 걸 전해드리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방금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속보로 올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용산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재임 시절에 최연의 현 코레일 사장이 부사장이었죠? 네. 그 당시에 최 부사장은 이런 경영 효율화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민영화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만도 철도는 상하 분리가 되겠습니다. 네. 인프라는 철도 시설공단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고 열차만 이제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통합해야 한다.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입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 와서 이
수습할 KTX를 분리 운영하는데 거기에 앞장서고 계셨는데 참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안타깝네요. 네, 뭐 자회사 분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겨레 신문이 특정 보도한 내용이던데 그 정부와 코레일이 그 적자 노선을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합의했다는 문건이 한겨레 신문 보도가 됐거든요. 그거는 그 적자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그런 수순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걸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네. 명백한 것은 철도를 전부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하는 건데 이 많은 철도 전문인들 아마 거기는 뭐 최연애 지금 현 사장도 포함됩니다만도 네. 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을 다원화하는 것은 또 사고의 위험도 키운다 네. 하는 것은 정설입니다. 최연애 사장은 최연애 사장님은 작년도에 이 모 일간지에 아주 특별한 기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의 철도 공사가 높은 인건비나 부실 경영의 어떤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게 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는 없다.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 이야기하고 고속철도 민간 개방은 고객에 반한다. 네. 이런 뭐 뚜렷한 주장을 하셨고 경쟁 체제 도입은 철도나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네. 고속철도의 민간 참여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철도 전문인들, 철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뭐 영어로 하면 ABC랄까요? 기초 중에 기초의 어떤 네. 그런 논리인데 좀 어줍잖은 미국식의 경영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쟁 지상주의자들이 자꾸 철도의 경쟁 이런 논리를 도입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간선 도로에다가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진 그 두 개의 기관을 투입하는 철도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철도 선진국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철도는 철저하게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최 사장의 그 글은 언제 올린 글이라고 그러셨죠? 작년도 1월 달에 네. 뭐 철도 민영화 문제가 거론될 때 네. 그걸 반대하는 취지의 어떤 글을 뭐 일간지에 올렸는데 그럼 사장이 된 이후에 그럼 입장이 확 바뀐 건가요? 그런 거겠죠. 어떤 뭐랄까 자기의 어떤 뭐랄까 지조랄까 자기 어떤 주관이 완벽한 180도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되셨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 재임 시절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재임 시절에 예.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것이 KTX 여승무원 예. 문제 해결을 못 하고 나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당시는 제 재임 중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500명 되는 이제 직원들이었는데 네. 그 중에 400여 명을 해결하고 한 60명 정도가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고 계속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건 정부도 반대였고 그런 식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해주는 정규직으로 받아 비정규직 자회사의 비정규직을 본사의 정규직으로 받아달라 하는 요구였는데 정부도 반대했고 노조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네. 더구나 또 제가 취임하기 전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주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의 재판으로 가자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0명의 직원들은 모두가 자회사로 갔죠. 정규직으로 다른 네.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예, 정규직으로 이전을 하고 그걸 이전을 반대하는 그걸 못하겠다고 파업에 들어간 한 70명 정도가 끝까지 수정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선의의 재판으로 가자. 이건 판결 없이 후임 사장이 그걸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네. 더구나 정부가 반대를 하고 실제 직원들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늘 설득을 해도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인이 왔으니까 결국은 합의를 해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건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설명이 질 수 있으니까 제가 사실관계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2004년에 입사를 하셨죠. 예, 예. 2004년에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를 하셨죠. 그거는 사실관계가 그런지 그건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예. 주장은 그렇고요. 예, 예, 예. 그래서 2006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예. 이미 이철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예. 상황이었고, 가을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전 사장 있을 때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내놓으신 일종의 해결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상당수가 그리로 갔고, 예. 그리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이전을 발표를 하니까 네. 그때 본사의 정규직으로 받아달라 네. 하는 게 그분들이요. 제가 먼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이전을 그 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요. 2006년에. 예,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주장은 2004년도에 이미 본사 정규직을 약속하고 고용을 했다. 그분들 그렇게 했다. 주장하시는데 전임 사장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요. 네. 과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아무튼 그걸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저는 선의의 재판, 소송을 통해서 피고와 원고가 바뀌겠지만도 그러나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1심 판결에서 그분들이 이겼잖아요. 예, 예. 근데 1심을 따르기로 했는데 1심에 따르기로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아무튼 판결 결과에 따라 네. 그분들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판결 결과를 누구든지 그걸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최종심이면은 판결 결과 따르겠다는 합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네. 1심을 따르겠다는 그런 합의를 했던 거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10년 가까운 1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저희들은 정규직화를 해주었고 거기에 반발하는 일부 노조원들 그분들이 일으킨 이제 문제였는데 실제 그분 노사 합의상에서도 그런 네. 특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하자고 한 이유는 제가 합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단협에서도 그 본사의 정규직은 모두 공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특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합의를 해드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아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 혹시 좀 참여해달라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네.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도, 저는 현장 정치를 이제 끝을 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장 정치를 하지 않는다. 네. 또 어떤 공천이나 임명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작은 조언을 하는 건 언제든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예 안철수 의원 안철수 신당 세력 이른바 그쪽은 뜻이 다르다. 나는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시군요. 그건 아닙니다. 네. 저는 현재 민주당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신당 쪽도 검증된 그런 정치 집단은 아니죠. 네. 다만 민주당이 워낙 실망을 많이 주니까 반사적으로 그쪽의 지지를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건강하게 발전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 전국 우리 나라 이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견인 세력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말씀을 미리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이 좀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는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미 현장 정치에 손을 뗀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예, 저는 출마를 안 한 지도 오래됐고요. 네. 코레일 사장 그만두실 때도 2008년도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요. 그때도 안 하셨죠? 예, 안 했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문의 정규직화, 네. 제가 해결해드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걸 요구를 하면서 총선 때 우리가 앞에 나가서 유세하는데 방해를 하면 당선될 줄 아느냐고 뭐 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좋다, 내가 출마를 안 하겠다. 그러나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그런 게 내 합의를 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한 그런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았고, 출마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정치란 게 물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도 이제는 제가 막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하고 현장에서 손을 떼게 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아, 그럼 2008년도 출마 원래는 하실 의향이 있으셨군요. 원래는 그런 굳이 안 한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자연히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저절로 출마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한번 좋다, 내가 안 하겠다. 네.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안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출마는 이제 끝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례지만 좀 제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워낙 노 정치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유신시대 활동 맹활약을 하시던 그런 분들 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보다는 굉장히 젊지만 네. 저도 벌써 60대 중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 전 코레일 사장과 현재 철도 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